이 이야기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시작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끝납니다. 들으면 누구나 말합니다. 난 절대 안 속아. 그런데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알던 지은이에게 들은 실화입니다. 당시 20살이던 지은이의 친구 미나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미나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첫 메시지가 온 순간을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미나가 처음엔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여러분도 소름이 돋을 겁니다. 2023년 3월 서울 어느 대학가. 미나는 평범한 경영학과 2학년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3,000명. 특별히 예쁘지도 특별히 못나지도 않은 그저 그런 학생이었죠. 당시에는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살 여대생이 SNS에 일상을 올리고 가끔 화장품이나 옷을 홍보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미나의 인스타그램은 대부분의 여대생과 똑같았습니다. 카페 사진, 친구들과의 모임, 가끔 셀피. 댓글은 주로 같은 과 친구들이 달았고 좋아요는 보통 50개에서 100개 사이였어요. 그런 미나에게 첫 DM이 온 건 3월 15일 오후였습니다. 발신자는 모델링 에이전시라고 소개한 계정이었어요. 프로필 사진은 깔끔한 로고였고 팔로워는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인 모델 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시입니다. 미나님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메시지는 정중했습니다. 특별한 요구사항도 없었죠. 단지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미나는 처음엔 스팸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같은 과 선배 언니가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언니는 실제로 만나서 프로필 촬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사진 몇 장 찍는 거였어. 용돈도 받았고. 선배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요즘 다들 그런 식으로 아르바이트 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선배의 경험담, 정중한 메시지, 합법적으로 보이는 에이전시 프로필. 모든 게 안전해 보였어요. 미나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등록금은 부담이었고 아르바이트는 구하기 어려웠어요. 카페 알바는 시급이 너무 낮았고 과외는 경쟁이 심했습니다. 결국 미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떤 종류의 모델링인지 궁금해요. 짧고 신중한 메시지였어요. 너무 관심 있어 보이고 싶지도 그렇다고 무시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상대방의 답변은 빨랐습니다.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광고 모델입니다. 위험하거나 노출이 있는 촬영은 절대 없어요. 먼저 간단한 미팅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문구가 미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위험하거나 노출이 있는 촬영은 절대 없다. 마치 미나의 걱정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건 한 번만 해서 시작됐다. 단순한 호기심, 단순한 만남, 단순한 대화. 그 한 번만이라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유혹인지 미나는 몰랐습니다. 첫 만남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이뤄졌습니다. 담당자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김수진이라고 했고 명함도 깔끔하게 정리된 게 나름 전문적이었습니다. 모델링 경험은 없으시죠? 괜찮아요. 요즘은 자연스러운 게 트렌드예요. 김수진의 말투는 친근했습니다. 일단 간단한 프로필 사진부터 찍어보시는 게 어때요? 첫 제안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프로필 촬영 한 번에 15만 원. 시간은 2시간 정도. 장소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예쁜 카페나 공원이라고 했어요. 옷은 본인 걸 입으시면 돼요. 메이크업도 평소처럼 하시고.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김수진은 계속해서 미나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어요. 미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선배도 했고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돈도 제법 되고 무엇보다 한 번만 해보는 거니까요. 혹시 계약서 같은 건 있나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수진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모든 게 투명하게 진행돼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계약서는 이틀 후에 왔습니다. A사 2장짜리였는데 대부분이 일반적인 내용이었어요. 촬영 일정, 비용, 사용 범위 같은 것들. 특별히 이상한 조항은 없어 보였습니다.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정식 계약서,
선입금 시스템, 심지어 미나의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리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 텐데 안심시켜드리고 싶어요. 첫 촬영은 정말 아무 일 없이 끝났습니다. 홍대 근처의 예쁜 카페에서 2시간. 자연스러운 포즈 몇 개, 미소 짓는 모습, 커피 마시는 장면. 그게 전부였어요. 촬영 후에 미나는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금으로요. 수고하셨어요. 사진 나오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만족하시면 다음에 또 연락드려도 될까요? 미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쉬웠고 돈도 받았고 사진도 예쁘게 나올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아르바이트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한 번만 해서 시작됐다. 하지만 한 번만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김수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미나 씨, 사진 반응이 너무 좋아요. 클라이언트가 추가 촬영을 원해요. 이번엔 30만 원이에요. 두 번째 촬영도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번엔 화장품 광고였어요.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는 컷,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장면. 정말 자연스러워요. 카메라가 참 좋아해요. 촬영 감독이라고 소개된 남성이 계속 칭찬했어요. 다음엔 좀 더 프로페셔널한 촬영을 해볼까요? 규칙은 있었지만 언제나 예외가 먼저였습니다. 처음엔 노출 절대 없다고 했는데 두 번째 촬영에서는 어깨만 살짝이라고 했어요. 요즘 광고는 다 그래요. 건전해요. 미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30만 원이라는 돈이 컸어요. 그리고 첫 번째 촬영이 아무 문제 없이 끝났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깨까지만요. 미나가 선을 그었어요. 김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미나 씨가 불편해하시면 절대 안 해요. 세 번째 제안이 온 건 그로부터 열흘 후였습니다. 이번엔 금액이 달랐어요. 50만 원. 하지만 조건도 달라졌습니다. 속옷 광고인데 브라는 입고 촬영해요.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요. 미나는 고민했습니다. 50만 원은 한 달 생활비였어요. 등록금 일부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속옷 광고라니 아무리 가린다고 해도 선을 넘는 것 같았어요. 다른 모델들은 어떤가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김수진은 대답했어요. 다들 해요. 요즘은 속옷 광고도 예술이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유명 연예인들도 하잖아요.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도 한다. 다른 모델들도 한다. 요즘은 자연스럽다. 모든 게 미나의 불안을 달래주는 말들이었어요. 미나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50만 원이라는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고 김수진을 믿게 됐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촬영도 처음 약속대로 진행됐습니다. 속옷은 입었고 노출도 최소한이었어요. 하지만 미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촬영 스태프가 많아졌어요. 처음엔 2명이었는데 이번엔 5명이었습니다. 인기가 많아졌어요. 더 많은 클라이언트가 미나 씨를 원해요. 김수진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곧 전속 계약을 의미했습니다. 한 달에 최소 4회 촬영, 월 200만 원 보장. 대신 다른 에이전시와는 계약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나쁜 조건은 아니잖아요. 김수진은 여유로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전속 모델이 되시면 좀 더 다양한 컨셉의 촬영을 하게 될 거예요. 규칙은 있었지만 언제나 예외가 먼저였습니다. 다양한 컨셉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나는 그때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월 200만 원이라는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건 한 번만 해서 시작됐다. 한 번만 만나보자, 한 번만 촬영해보자, 한 번만 계약해보자. 그 한 번만들이 모여서 되돌릴 수 없는 길이 됐어요. 전속 계약을 맺은 후 첫 촬영은 달랐습니다. 장소부터 다른 곳이었어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 스튜디오라고 하기엔 너무 좁았고 일반 사무실 같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란제리 브랜드 광고예요. 조금 더 섹시한 컨셉이에요. 새로 나타난 촬영 감독이 말했습니다. 이름은 박 실장이라고 했어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미나는 불안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건전한 광고 모델링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준비된 의상을 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너무 노출이 심한 속옷들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건전하다고 미나가 말을 꺼냈어요. 박 실장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건전해요. 요즘 란제리 광고 보신 적 있죠? 다 이런 식이에요.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다. 광고니까 괜찮다. 예술적인 촬영이다. 모든 말들이 미나의 거부감을 누르려고 했어요. 미나는 그때 김수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김수진은 오늘은 없다고 했어요.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 박 실장님께서 잘 도와주실 거예요. 믿어도 돼요. 혼자 남겨진 미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전속계약 위반이 됐어요. 계약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촬영 거부 시 위약금 500만 원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위약금은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미나가 말했어요. 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이미 계약했으니까 지켜야죠. 규칙은 있었지만 언제나 예외가 먼저였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건전한 광고는 사라지고 갑자기 나타난 위약금 조항만 남았어요. 미나는 그제야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부분에 있었어요. 촬영 컨셉은 클라이언트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을 거부할 수 없음. 위약 시 손해배상 의무 있음. 미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500만 원은 미나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미나는 촬영에 임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속옷만 입고 포즈를 취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촬영이 진행될수록 요구사항이 달라졌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요. 표정을 더 섹시하게, 포즈를 좀 더 과감하게. 박 실장의 요구는 점점 노골적이 됐어요. 미나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위약금 생각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촬영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미나는 그 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시키는 대로 포즈만 취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그때도 본인은 여전히 괜찮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광고 모델이니까, 돈을 받는 일이니까, 남들도 다 하는 일이니까. 스스로에게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새로운 컨셉 촬영 후 미나는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약속대로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김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나 씨, 클라이언트 반응이 너무 좋아요. 추가 촬영 요청이 계속 들어와요. 이번 달만 8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8번이면 거의 일주일에 2번 꼴이었습니다. 미나는 부담스러웠어요. 학교도 다녀야 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있었거든요. 좀 줄일 수는 없을까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김수진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계약서에 월 최소 사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클라이언트 요청이 많으면 더 해야죠. 규칙은 있었지만 언제나 예외가 먼저였습니다. 최소 사회라는 건 최대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였어요. 미나는 그제야 계약서의 함정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촬영은 첫 번째보다 더했습니다. 포즈는 더 노골적이 됐고 의상은 더 과감해졌어요. 미나는 매번 거부하려 했지만 위약금 때문에 참았습니다. 이상해요. 처음 약속과 너무 달라요. 미나가 항의했습니다. 박 실장은 계약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클라이언트 요구에 따라 컨셉 변경 가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읽었던 계약서와 실제 계약서가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처음에 받은 건 요약본이었고 실제 계약서는 따로 있었어요. 이건 사기 아닌가요?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김수진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사기라니요. 모든 게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미나 씨가 동의해서 사인한 거잖아요.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계약서, 정식 사업자 등록증, 세무서 신고까지.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미나는 부모님께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미 받은 돈들도 있었어요. 부모님께 들켜서 돌려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말리게 뻔했거든요. 그만해라고 하면
그동안 받은 돈은 어떻게 하지? 위약금은 어떻게 내지? 미나는 점점 고립됐습니다. 촬영 일정 때문에 수업도 빠지기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취소했어요. 요즘 바빠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때도 본인은 여전히 임시적인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 조금만 더 하면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있고 그러면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조금만 더는 끝이 없었습니다.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미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모델링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받은 돈은 800만 원이 넘었고 그 돈으로 등록금도 내고 생활비도 썼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미나가 김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김수진은 웃으면서 계산기를 꺼냈어요. 그럼 지금까지 받은 돈 다 돌려주시고 위약금 500만 원까지 내시면 돼요. 총 1,300만 원이네요. 1,300만 원. 미나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말할 수도 없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도 없고 규칙은 있었지만 언제나 예외가 먼저였습니다. 그만둘 수 있는 규칙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들이었어요. 미나는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그건 한 번만 해서 시작됐다. 하지만 그 한 번만들이 모여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됐어요. 매몰 비용이라는 함정에 빠진 거죠.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한 모든 게 허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나의 상황이 바뀐 건 6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른 촬영이었어요. 장소도 달랐고 스태프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여러 대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클라이언트예요. VIP 고객이죠. 박 실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컨셉으로 갈 거예요. 미나는 불안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컨셉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짐작했거든요.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이미 계약에 얽매여 있었으니까요. 그날 촬영에서 미나는 처음으로 선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어요. 더 이상 광고 모델링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미나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었어요. 몇 달 전에 평범한 대학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미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촬영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경계를 허무면서 마지막에 완전히 선을 넘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VIP 고객들은 돈을 정말 잘 줘요. 한 번에 300만 원씩도 받을 수 있어요. 300만 원. 큰 돈이었지만 미나는 더 이상 돈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신이 잃어버린 게 돈보다 훨씬 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도 본인은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믿고 있었다. 계약 때문에, 위약금 때문에, 이미 받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사실 미나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위약금을 내지 않고도 그만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들은 용기가 필요했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였어요. 미나는 그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창피했고 두려웠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선택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 기만을 했습니다. 나는 피해자야. 나는 속은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런 말들로 자신을 위로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선택했다는 걸 말이에요.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치에 속은 건 미나만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그 장치를 만든 사람들이 따로 있었거든요. 미나는 그저 희생양이었을 뿐입니다. 미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도 몇 개월을 더 견뎌야 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끝이 왔습니다. 미나가 용기를 냈거든요. 계기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가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며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 순간 미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을 다른 사람이 당하게 할 수는 없다고요. 미나는 그 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미나를 도왔습니다. 함께 신고를 하고 함께 빠져나올 방법을 찾았어요. 결국 미나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미나는 다시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삶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요. 미나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업체들을 조심하세요.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계속해서 안전을 강조하거나 유명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경우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한 번만이라는 말을 함정입니다. 진짜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특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일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계약서의 작은 글씨를 확인하세요. 위약금 조항, 컨셉 변경 조항, 추가 의무 조항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세요. 넷째, 선입금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피하세요. 정상적인 모델링 에이전시라면 모델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촬영 장소가 수상한 경우 거절하세요. 정식 스튜디오가 아닌 오피스텔이나 개인 공간에서의 촬영은 위험할 수 있어요. 여섯째, 주변에 알리고 시작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곱째, 불안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믿으세요.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SNS가 발달하면서 이런 유형의 사기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숨기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건 한 번만 해서 시작됐다. 하지만 진짜 한 번으로 끝난 건 미나의 용기였습니다.